예. 이제 오늘 이제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오늘 봤던 이제 두 편의 세 편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두 분의 감독님과 그리고 또 한 분의 현장 활동가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그 도시목격자가 끝나지 않은 편지를 이제 그 제작하고 연출한 리슨 투 더 시티의 박윤서 감독님 오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의 강연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 자리에는 이제 오늘 도시목격자에서 작품을 보시기도 했었죠. 네, 김은석 감독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참 그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좀 간단하게 참여자분들한테 묻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리슨 투 더 시티의 박윤서 감독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봤던 그 두 편의 작품 도시목격자가 끝나지 않은 편지가 도시목격자가 끝나지 않은 편지가 이제 어떤 의미로는 사실 좀 일종의 그 도시에 관련된 문제를 집대성한 느낌이 많이 좀 든 작품이었죠. 도시목격자가 그 김경화 감독님의 골리앗의 이제 그 구조부터 그리고 김윤석 감독님의 이제 울면서 살리기까지 오늘도 우리는까지 그렇게 이제 총 5편의 작품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살펴본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해봤던 끝나지 않은 편지가 이제 옥바라지 투쟁을 중심으로 이제 옥바라지 투쟁과 그리고 또 콜테콜테 그리고 스타케미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궁중족발까지 한 세 개의 이제 또 수직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가져다 작품이었는데요. 이 두 작품을 이제 그 어떻게 좀 그 동시기에 연출하고 제작하겠다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목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슨 투 더 시티는 사실 뭐 영화를 우리는 꼭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한 팀이라기보다는 도시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기록도 하고 왜냐하면 특히 그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주변부 밀려나는 사람들의 역사는 정말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기록을 하는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두리반이나 아니면 마리 이런 데 연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옥바라지 골목 투쟁을 하면서 이게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진짜 몇십 년 동안 88 올림픽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조금 영화들을 모아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뭐 김경만 감독님이나 김일란 감독님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이 풍경들이 얼마나 초현실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진짜 초현실적이잖아요. 아까 윤석 감독님이 찍으신 노량진 수산시장도 그게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무 분노도 일어나고 너무 슬프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다른 언어로 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도시목격자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감독들이 어떻게 자기네 시각으로 도시를 봤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옥바라지 투쟁을 한참 하고 이제 옥바라지 투쟁하고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은 잘 안 된 거죠. 그 옥바라지 골목이 흔적 없이 다 헐려버리고 아까 이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무너질 때 왜 용역 깡패들이 죄송합니다. 그 박수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옥바라지 골목 때 구원장 무너질 때도 그 조합 아줌마들이 와서 막 신나게 소리를 쳤어요. 신난다 그러면서 득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저것들이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되니까 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그걸 왜 만들었냐면 어쨌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도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옥바라지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가 옥바라지 골목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옥바라지 정신이 뭔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옥바라지 골목이 왜 이제 헐리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 앞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이고 여관이 되게 많고, 저희는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가가 많아서 그 이제 그런 골목이 유명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봤더니 뭐 항일 운동을 했던 이런 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도 있지만 정말 그때 30, 40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역사는 왜 역사로 인정이 안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장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박물관장이 안 됐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그 편지는 인재근 씨하고 김근태 두 분이 민주화운동 때 감옥에서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 공중족발, 그 다음에 스타케미컬, 그리고 콜트콜트 세 현장에서 연대자하고 그 주체하고 서로 이렇게 그 편지 주고받는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년대에 그런 그 투쟁 현장이 어쨌든 다른 형태로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그 감독님이 진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감독님 비롯해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리슨 투 더 시티의 사람들이 진짜 저도 몇 번씩 보긴 했지만 옥바라지 골목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도시의 투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모습들을 목도했었고 그 모습을 다시 좀 기억하시느라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승 감독님께 좀 박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나 이제 이어서 저희 또 김은석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오늘 좀 아쉽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금 어떤 미래유산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도시국가제에 수록됐던 이제 아연포차의 이제 투쟁을 기록했던 작품들, 그리고 또 오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제 다양한 또 이주 문제라던가 다양한 문제를 다뤄왔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그 감독님이 이제 계속 작품을 공유하실 때 어쨌든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선을 더 넓히면 정말 많은 투쟁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또 그 노량진 그리고 아연포차의 투쟁에 좀 집중하고 싶었던 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좀 연출의 의도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방송 사고는 아니고 영사 사고인가요? 그 파일을 제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품 이전에 남비곤 영화제를 같이 기획단에 참여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상영 파일 보관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관리하다가 까먹고 실수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그걸 보러 오셨는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시목격자에 제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길진 않았는데요. 그때 아연포차는 사실 아연포차 이모님을 알고 있었고, 아주 오래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간간히 들었던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고, 그 장사의 시작은 그냥 맨바닥에서 쓰레기 적치장이었어요. 거기를 하나하나 꾸며서 30년 동안 해서 중간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이렇게 국수도 먹으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명물이 됐는데, 이제 주변에 마레프라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가 큰 이제 분양을 하면서 들어오고 바로 사라지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박은성 활동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태생적으로 거기에 너무 큰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양포차, 아니 노량진 시장, 거기에 어떤 삶과 시간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정치인도 중요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도 모르고, 단지 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자기가 어떤 재산의 가치가 투여되고 또 얼마만큼 되팔고 나올 수 있는가.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주택이 없어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극히 아주 일부고, 이 상당수가 이제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3년 된 아파트가 3, 40년 된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그거에 그냥 태생적으로 되게 분노가 많고요. 분노가 많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역사나 이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쳐보면 뭐 요새 뭐 강제 집행 이런 장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과거에 뭐 연예인들 찍고 연예인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알리고, 근데 그 이면에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그 아이포차 이모님들이 쓰레기 적시장에서 3, 40년에서 그 포차거리를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순식간에 허물어지듯이 노량진시장은 더 어마어마하죠, 역사가. 그리고 서울중앙도매시장이라서 서울시가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가락시장처럼. 그런 권한과 책임이 심지어 아이포차는 무허가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2013년도에 미래유산을 탁 퍼뜨리면서 좀 약간의 그 행정 전시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딱 이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장 현대화사업 수협이 개입된 현대화사업에서 역시 그 짧은 개발 이익 하나로 그냥 여기 들어와 아니면 쫓겨나는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것, 역시 또 분노가 일었고,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 뭘 기록하고 싶을까. 순간순간 막 폭력적인 것들은 무조건 찍어요. 왜? 내가 안 찍으면 이것들이 사라지고, 초반에는 그 상인분도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부지역장도 오셨지만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오늘 틀지 못한 작품에는 어마어마한 방송 뭐 그냥 영화 촬영지 같았어요. 찍고 엉키고 싸우고, 그래서 좋은 그림들을 주류 미디어들이 막 보냈는데 지금은 안 온 지 한 1년 됐나요? 반년 이상 안 와요. 이것이 더 이상 뉴스 미디어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해봤자 저번에 그만큼 다쳤네 라든지 우리 보는 관객들은 딱 그거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시의 목격자로서, 기록자로서 내가 담고 싶은 것들은 그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주와 정착이 일어나고 이런 비자발적인 이주, 강제 이주에서 어떻게 또 공동체를 꾸려가는가, 이게 또 다른 저의 이제 조금 고민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곳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진짜 그 방금 전에 그 김우석 감독이 했던 말을 비롯해서 또 박을서 감독이 했던 말까지 사실은 이 말들이 제 2016년에 했던 제1회 한국 반민군 영화제에 이어서 4년 만에 열린 저희 이제 2회 영화제도 같은 문제의식을 계속 고민하는 영상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카메라가 진짜 또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는 진짜 카메라 하는 게 더 엄청나게 늘어난 세상인데, 과연 그 카메라는 과연 이제 어디를 찍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얼마나 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 계속 이제 그렇게 무엇을 찍고 무엇을 담아내는가 계속 그것을 고민하는 작품들이 2016년은 물론 올해 영화제에서 참 많았던 것 같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감독께서 방금 전에 이제 노량진 뮤직을 찍었던 작품이 좀 많긴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찾는 그냥 유명 인사들 딱 그 정도에 그쳤던 것이 많았다고 했고, 심지어는 또 그런 노량진 수상시장의 계속 문제를 정말 사건 초기에는 다뤄도 현재로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말 하셨는데요. 진짜 좀 그 이제 오늘 오신 저는 그 강연아 부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좀 사건 지금 계속 그 바라보는 그 좀 미디어들, 특히 뭐 이제 뭐 TV 방송사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졌던 좀 이제 그 세계라든가 또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김석 감독님 같이 계속 현장에서 좀 활동을 모습을 찍는 분들에 대한 좀 생각 같은 것들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다 저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철거민들 나오는 영화도 그랬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긴 무겁네요. 근데 뭐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정말 몇 년을 지금 6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저희는 그 처음에는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TV에서 뉴스도 나가고 많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오면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와서 기자들이 찍고 인터뷰한 거가 나중에 둔갑이 돼서 저희가 정말로 그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에다가 뭘 원해서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딴 식으로 비춰지고 모든 언론에서 저희들을 갖다가 곱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뭐 언론 인터뷰가 와도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은석 감독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저희들이 간직하지 못한 그런 소중한 기록들을 은석 감독님이 많이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우리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뭐 와서 취재를 하러 와도 뭐 좀 자극적으로 니들 치고 패고 싸우는 거 그런 거를 찍어 가고 싶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는 언론은 그렇게 믿지 않고 아예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그리고 일단 우리와 같이 연대해 주시는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믿을 것은 저희는 30-40년 동안 장사만 해왔던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거라고는 정말 병 들어가는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꼭 이 싸움 이기리라 확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한테 관심 많이 주시고 또 함께 연대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잘 쓴 질문을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계신 그 이제 세 분의 그 게스트님들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약간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그 질문을 좀 더 그 고민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 한 개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박은석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여기 나오는 그 5개의 작품이 이제 그 김경호 감독님의 골리앗의 구조가 이제 2006년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2010 이제 김은석 감독님 작품까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5편의 작품을 이제 모은 건데 사실 좀 그러니까 그 도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이 좀 이제 많은 상황에서 그 5편의 작품을 고른다는 건 좀 많이 좀 신중하게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골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그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서 5편의 작품을 좀 골랐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GV를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골랐는지. 네. 근데 우선 좀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관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근데 이제 영화 골리앗의 구조 맨 처음에 나온 게 풍동철거거든요. 근데 일산인데 그게 2001년, 2년, 3년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철거민들이 왜 싸웠냐면은 그 임대주택 달라고 싸웠거든요, 세입자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건데 당시에는 그거 얻으려고 저렇게 화염병 던지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올해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음마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부동산 만능주의, 우리나라의 약간 본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 귀신이 뭐 조상의 부동산 귀신이 씌어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인데, 나라가 부동산 가치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떤 이런 철거 현장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자 동네에서는 그 집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김일란 감독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참사가 너무 정말 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되었고, 그다음에 두리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운동사에서 좀 운동 방식이 바뀐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루게 되었고, 그다음에 김은석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약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되게 이상하게 수입이 돼서 어떤 카페가 들어오는 것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어떤 근거지가 뽑혀나가는 모든 것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잘 담고 있어서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이제 박은서 감독의 설명대로 이 5편의 작품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2010년 현재 인식하고 있는 재건축, 젠트리피케이션, 또 부동산에 대한 욕망, 그렇게 우리가 그 도시를 사고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계속 문제되는 것들을 잘 담아내는 5편의 작품과 또 그 안에 담긴 5편의 사건들을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관객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사실은 그 다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찍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특히 은석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폭력적인 부분이나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부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상을 찍다가 보면은 화가 나서 그 찍다가 말고 나는 이것을 더 찍으면 안 돼. 나는 놓고 가서 같이 싸워야 돼. 라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은 감독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용역에 의해서 상인들이 그렇게 막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그것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늘의 주제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반민군 영화제잖아요. 그때 4년 전에와 지금은 사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몰아내려고 하는 자와 또 쫓겨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돌아갔을 때 어떤 것들을 또 갖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보려보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인석 감독님이 제가 좀 받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오신 그 세 분 참석자들 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인석 감독님한테 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그 방송국 카메라, 큰 카메라가 많이 왔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그런 좀 이슈가 되면 많은 카메라가 이제 그럼 무슨 일이래 하면서 이제 쫙 들어가고,
일단 찍어요. 찍을 때는 되게 직업의식을 갖고 그 미디어 언론사들이 찍죠. 찍고 이제 돌아가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데스크라고 하는 위에서 야 이거 내보내도 되겠니? 야 방향은 어떤 거야? 뭐, 이 사람을 좀 불쌍하게 이렇게 내보내면 되니?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니면 저 잘못된 걸 부각해야 되니? 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관계가 되게 위계적이면 그냥 위에서 막 지시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게 그래도 좀 대화를 통하면 막 항의도 하고 하는데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역시도 카메라는 권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의 지점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나는 그 현장에서 어쨌든 막 엉켜있는 당사자이긴 하나 나는 나와 떨어진 것의 어떤 관계들을 계속 기록을 해서 담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권력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찍고 있어라는 권력은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피해진 것들은 이런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이렇게 들죠. 근데 아직도 그런 권력은 있어요. 핸드폰은 개인 휴대품이긴 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나는 핸드폰으로 찍고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나는 캠코더를 들면 저에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캠코더 든 사람한테. 그만큼 그거는 뭐 크기도 비례를 하겠지만 저 사람이 저 카메라를 어떻게 갖고 왔지? 똑딱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거는 꼭 그 가격의 차이는 아닌데요.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이 현장에 와서 찍고 있는가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저 역시도 처음엔 그거를 몰랐고 동료들하고 동시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찍다가 제 후배가 저기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막 찍는 거예요. 치고받고 막 뒹굴고 있는데 그래서 끝나고 막 혼낸 적도 있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허탈해요. 나는 그런 내가 바라보는 관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막 치고받고 나도 싸우고 있고 돌아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 위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지. 옛날 무용담처럼. 야 거기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저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형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류 미디어가 아까 그 위계나 자본 질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담을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의 그 내용에서 그러면 뛰어가고 싶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냥 200%, 300%, 막 1000%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 관계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좀 더 많이 주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참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가 주소가 없었는데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오늘 그 사용한 작품들로 이제 여기 영화제에 오신 관객분들 적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박연사 감독님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사 감독님께서 이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섹션에서 튼 작품을 이제 여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보신 관객들이 어떤 거를 좀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가? 뭐 어떤 걸 느끼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죠. 알아서 느껴야죠. 그거 너무 몰건인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이제 가연한 부위원장님한테. 네. 아직도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그 권력과 자본에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다큐 영화가 널리 퍼져서 정말 소외받고 이렇게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여러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죠. 저희 바람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혜석 감독님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길게 얘기하면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왔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소한 거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나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주제도 누군가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막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세종시에 권익위원회 이렇게 다 같이 관광버스 타고 갔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지점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좀 솔직히는 좀 기분이 조금은 들떠 있었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상임분들하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아까 은선 활동가님 말씀하셨지만 또 옥살이처럼 어떤 투쟁들을 막 해오고 있었는데 정말 바람 쐬는 느낌으로 갔고, 저는 그 느낌으로 실제로 여긴 좀 암울했을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좀 즐거웠고, 김밥 먹고, 그리고 강연아 부역자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어떤 미래유산에 담겨 있는데 여기 없는데, 우리가 이 관광버스 이거 다음에 탈 때는 승리하고 가서 뭐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서 그때 우리 다 같이 연대인들하고 모든 식구 불러다가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 다 사실은 드러내고 싶고, 거기서 관객분들이 그냥 그걸 보고 어떤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그 누구죠? 권익위에 어떤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찾아가서 뭐 진정서 좀 듣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좀 말투가 셌나 봐요. 아니 뭐 협박하러 온 거면 뭐 돌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그랬고, 그러니까 진정서에서 면담을 하는데 이 밑에 사람이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거기 계신 민주노련의 어떤 한 분이 당신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이러고 있다가 내가 뭐 다 도와줘가지고 내가 말투는 이래도 내가 해결한 게 많아서 나 고마워하더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싶었는데 이제 몰래 찍느라고 이제 수석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나갈까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분 나가고 쫓아내고 저희가 다른 분과 상담을 했고 담당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 장면들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 심지어 권익위가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줄 서서 3명씩 가래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휴게실에는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런 권위는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큐 안에는 그런 곳곳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족 중에서는 그걸 돌아가서 좀 중요한 자기 질문으로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은 질문을 담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말 너무 길었네요. 네네. 네, 이렇게 그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질문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역시 좀 질문을 생각하시는 중인 것 같으시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미래유산이 지금 사연이 약간 좀 문제 생기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면 그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가지실 동안 제가 한 번 더 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연아 부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느 미래유산 지금 틀진 못했지만 이제 오늘 봤던 새 날들의 장면에서 아까 이제 김은석 감독님이 말하셨던 것 같이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장면이 되게 진짜 좀 많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장소는 이름대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 이 사람들은 일단은 그 앞에서 이제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 순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좀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또 어떤 좀 지금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익이 국민의 잘못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시위나 집회를 하면 어딜 가든
시청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을 먼저 막습니다. 그것은 뭐 정말 투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건일기도 역시 갔더니 화장실을 막더라고요. 참, 국민을 위해서 대변을 한다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못 가게 막는 그런 걸 보고서 아직도 멀었구나. 여기도 또 적폐구나. 말만 뻔들어 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 편은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권력과 자본 그들만의 나라인 것 같고 정말 우리는 소외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외톨이고 그런 상실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건익이 갔을 때도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나라이고 우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저희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장사만 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싸우게 됐지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몰라요. 그냥 오로지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그런 거로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진짜로 솔직히. 근데 그게 좋은 배움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배움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기관을 우리가 시민이 찾아가던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박은상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같은 작품의 두 편을 보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슨 투 더 시티의 소개자료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리슨 투 더 시티는 이제 영화를 통한 활동 외에도 뭐 이제 출판물을 낸다거나 아니면 또 전시를 통해서 한다거나 거의 한 10년 넘게 아주 10년 가까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나 생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물론 뭐 푸른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이 뭐 이제 오랜 시간 또 활동하는 곳이 있지만 제 근래에 생긴 그런 이제 신화집단 중에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거의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님을 비롯해가지고 리슨 투 더 시티의 사람들이 좀 이제 어떠한 고민이나 의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청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활동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저는 이제 순수미술 전공을 하다가 이제 그 용산 참사 일어나는 걸 보고서 되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전에 뭐 청계천 개발이나 아니면 동대문 개발하는 거 보고서 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좀 너무 근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청계천 때도 역사 복원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엉터리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노동상들 너무 많이 그냥 내쫓았고 뭐 동대문 운동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 너무 이 삶이라는 게 너무 이제 가치관이 없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우선 그거라도 조금 같이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계기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작업실이 을지로예요. 근데 을지로인데 저희도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을지로에서도 지금 청계천 재개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벌써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는 어떤 뭐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뭐 사랑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문화를 바꿔볼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계천도 미라유산으로 지정된 데가 한 5군데가 있어요. 그거 다 철거하거든요? 그거 왜 한 거야, 그러면? 미래유산을 왜 지정했어? 그런 생각이 저희가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량진 시상시장도 미래유산 지정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도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서울 시내에 없어진 미래유산만 하나 모아가지고 전시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걸로 가장 데미지 받을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기획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미래유산은 사실은 노량진에서 싸우시는 우리 상인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청계천도 지금 말이 저희가 지금 너무 가고 싶지만 정말 저희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백 명, 한 400명 넘는 상인들 이미 쫓겨나셨고 그 다음에 한 1000명 정도가 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거긴 여성 상인들이 없으세요. 여성들이 더 훨씬 잘 싸우는데 남자들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다 진짜 못 싸워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여기는. 그래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너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거고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뭐 힐난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너무 이제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그리고 다시 이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문제 같은 것도 이거 해제가 됐나요? 근데 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 얘기도 없고 소개에는 옛날 모습은 있고 이후 소식은 없고 남아 있어요. 서울 그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청계천이랑 함께 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랑 한 약속, 서울 시민들이랑 한 약속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미래유산이라고 해놓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근대에서부터 왔던 그런 흔적인데 청계천도 그렇고 여기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손쉽게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 꼭 책임을 좀 같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서울시가 지금 했던 미래유산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했던 근대문화재 그 제도도 그렇고 계속 거니까 지정을 계속 하는데 정작 그게 지정된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개발을 이유로 자본을 이유로 계속 사라지고 있고 정말 진짜 기념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기념이고 또 그 공간에 쌓였던 역사 또 그 공간을 또 지나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에 대한 접근은 참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관객석 주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앞에 나가신 그 강연아 부위원장님 같이 함께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를 함께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십니다. 이제 혹시 좀 괜찮으시면 좀 함께 일어나셔가지고서 좀 다른 관객분들한테 좀 이제 인사를 좀 하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정말 계속 지금도 이런 문제에 더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관객석에 그 한상범 지역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좀 오늘 작품들 좀 보면서 이제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여기 오신 관객분들한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횟수로는 좀 6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가 두 분이 지금 거기 가 계시고 구치소에 가 계시고 또 우리 판매상인 30명한테 가압류 5,800만 원 걸린 사람이 있고요. 또 집행부 5명은 또 집까지 강제결매 당해서 낙탈까지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승리할 때 그날까지 계속 싸울 계획입니다. 절대 수협이라는 그 큰 대기업이지만 저희는 또 많은 연대가 있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연대 식구들한테, 연대 동지들한테 보답을 해드리도록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6개월을 좀 쫓겨난 지가 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안에 좀 어떻게 해결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밑에는 25,000V 고압선이 흐르는 그런 보도일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탈 안 나고 우리 이기는 그날까지 좀 제발 좀 건강히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이야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장사를 이제 뭐 40년, 50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우리 함께 기쁨의 승리를 맞이할 때까지 같이 건강하게 투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참고로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한상범 위원장님은요, 방금 보셨던 김선 감독님이 촬영하신 노량진 수산시장의 그 투쟁 영상 중에서 이제 강제로 철거가 된 뒤에 이제 상인들을 이렇게 좀 많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그 보듬는 말씀해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이제 박수로 여기 오신 그 상인 여러분들한테 그 격려와 또 이제 투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따가 사연이 끝난 뒤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부스를 보면요, 이제 뭔가 그 좀 작은 엽서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은 여전히 계속 투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다음 달 11월 7일 현재 지금 상인분들이 지금 이제 장사를 하는 동시에 투쟁을 하고 있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벼룩시장과 함께 후원시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아니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좀 시간 되시면 많이 와주셔가지고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지속적인 투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받은 바로는 이제 30분까지 지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으면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몇 안 되는 기회인 만큼 뭐 파손 질문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뭐 감상이라던가 의견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장여성 공감이라는 인권단체에서 부설로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아까 노량진 수산시장 노동자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저희 장애계에서도 그런 투쟁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다양해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은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재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투쟁에 지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진짜 정말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그 세 분의 그 감독님과 활동가님들한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활동 계획하고 또 올해 이제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소감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은석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감하고 계획. 네, 계획이요. 네. 계획은 지금 오늘 틀지 못한 작품을 저 외장하드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복구되면 제가 해서 바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그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사실은 요거는 원래는 노량진 시장을 길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계속 상인분들하고 연대하고 생활하면서 이 기록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교과서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서울 미래유산 역사 마지막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여쭤봤는데, 그래서 남은 몇 분들이 80분 상인들이 이런 저러한 역경 속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무너진, 지금 완전 흙바닥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상인들은 그 깍두기 공장 건물에 다 밀어넣어서 지금 장사도 못하고 계신데, 그 지금 흙만 있는 그 넓은 땅, 거기 카지노 콘도 뭐 이런 게 들어설 텐데, 거기 어느 자리든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터전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인터뷰하신 모든 상인분들이 그거면 다시 미래유산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사례가 남아서 다른 현장에,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들어가서 남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연대의식이 생길 것 같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서로가 막 위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미래유산은 그래서 이번 40분짜리 말고 내년에 정편으로 해서 저는 그 마무리 될 때 아마 저희가 승리하는 날, 그리고 그게 어떤 기록에서 알려지고 다시 그 흙바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30년, 40년을 이뤄내는 것까지 빨리 담아서 같이 많은 분들과 보고 싶겠다는 그 계획이 일단 지금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싸움이신데도 이렇게 와서 아까 막 우시는 거 보고 저 뒤에서 울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은선 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눈물로 끝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가연합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수협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또 지금 육교 다리를 걔들이 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한판 붙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지 않고 싸우고, 우리의 계획은 지금 그 다 밀은 그 땅에 내려가서 그 도로 옆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지키고 싶은 거, 그거 하나뿐이고요. 언젠가는 다시 그 땅에 가서 저희가 장사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슨 투 더 시티는 저희 활동은 사실은 청계천 투쟁하면서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을 막는데 조금 주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래는 예술 쪽이었지만 리슨 투 더 시티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문가 중심주의적인 국가인데 지식인들이 부패했어요. 되게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해도 지식인들 도와주진 않고, 근데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도시공학을 다시 전공을 했는데요. 근데 도시 쪽에서도 지금 그 재난에서 특히 장애인이나 아니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그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한쪽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코로나나 아니면은 지진 화재 대피 같은 것들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워크샵이나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계천의 이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말 열심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우리 여성 동지들처럼 남성 동지들도 열심히 싸우시지만 이렇게 잘 싸울 수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자주 가지 못하지만 정말 늘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막 숨 쉴 이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건설사에서 저도 막 고소하고 그랬어요. 왜 나를 고소해? 나같이 착한 사람을? 그래서 공사 방해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공사 방해나 아니면 등등으로 막 아무나 다 고소하고, 안 나가는 상인들한테 개개별로 다 2억 100만 원씩 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피가 말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피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제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요. 정말 듣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뭐 형사, 민사 다 해요. 얘네들이 한화건설이라는 건설사인데 정말 이런 애들 처음 봤다고 구청에서도 막 혀를 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이지 않는 방법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화하고 공론화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주제는 없는 말이지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지율스님이랑 4대강 공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지금도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우울증이 가장 심하게 왔었던 때가 있는데, 바로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2011년, 12년, 3년 때 동네 영주에 댐 생기는 동네를 다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몇십만 그루를 잘랐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서 제가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는 그 상처 있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 중에 폴란드의 유태인이 자기가 수용소 갔다가 나왔는데 자기 식구들 다 죽은 것보다 폭격 때문에 자기 마을이 없어진 게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겪는 스트레스가 전쟁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진짜 미쳐버리게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맨날 건물을 부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 심리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동료의 등 두들김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김근태 씨 편지 중에, 87년 편지 중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동료들이 옆에서 같이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지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쌓였던 이런 분노들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폭력성으로 다시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자다가도 막 불끈불끈 화가 확 나시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분하고. 근데 이런 분노들을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좀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다음 달에 한번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저희가 좀 해보고 노량진에서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봤던 영화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을 얘기 해주신 이 박효석 감독님, 김효석 감독님, 그리고 또 강연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제 지휘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수어 통역해주신 두 분의 통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2016년에 제 1회 반미곤 영화제 열렸는데 거의 마치 올림픽 하는 것 마냥 거의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관객 길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대로 참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참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게 나아졌나 또 뭐 바뀌었나 하면은
참 쉽게 답을 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봤던 작품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미디어라든가 언론이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면 밑에 묻혀있는 얘기를 전하고 또 지금 당장 또 계속 알려야 할 얘기를 전하고 있는가,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반미군 영화제는 이제 7시부터 진행하는 폐막식을 끝으로 이제 4년 만에 열린 제2의 영화제 말을 드리게 됩니다. 폐막작은 장호경 감독님의 전염병의 무게라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의 호진 상황에서 장애인들 또 활동 보조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를 살펴본 작품입니다. 이제 폐막식에는 이제 아티스트 그 권나무님 공연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폐막식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품 봐주시고 GV 감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